안녕하세요. 오늘 겨울 실버 인성 캠프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배운 건강체조와 마인드 강연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순서로는 전선홍님의 트로트를 보시고 다 함께 몸과 마음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난 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사랑이 살아온다. 얼얼얼 불축사월 갑자이래 경복궁을 이루기세 에이어야 얼얼얼거리고 황하로다. 에이어야 얼얼얼거리고 황하로다. 우강콩강 소리가 웬 소린가 경복궁 짓는데 해방아 치는 소리다. 버리고 항아로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물밤이로 군나 봄이 왔네 봄이 왔어 금수강산에 얼싸 새봄이 왔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물밤이로 군나 너는 총각 나는 처녀 처녀 총각이 얼싸 잘 놀아란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얘라 생물밤이로구나. 학도 뜨고 홍도 떴다 강산 구름이 얼싸 높이도 떴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얘라 생물밤이로구나. 춤을 준다 춤을 준다 자흥에 겨웠어 얼싸 멋지게 춘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얘라 생물밤이로구나. 네, 저도 함께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인드 건강을 위해 글로벌 인성교육원의 오세재 강사님의 마인드 강연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오세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실버 잔치에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요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그걸 기대 수명이라 한다면,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기대 수명은 우리나라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80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를 병과 싸우면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OECD 회원 국가별로 기대 수명을 조사한 표가 있는데, 이 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미국 사람들보다 4년이나 5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을 보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11위가 된다고 하는데 평균 기대 수명이 83.3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세계 기대 수명 1위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1위가 되는데, 그때는 여자들은 90세를 살고 남자들은 84세까지 이렇게 사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85세가 되시는데 아직 건강하시게 살고 계신 걸 보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보릿고개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장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예, 참 너무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표에 보면 평균 기대 수명의 수명과 평균 건강 수명의 순위를 이렇게 OECD,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일본이 제일 오래 사는데 83.7세를 삽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4.9세니까 한 9년 가까이 일본 사람들도 병과 싸우면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스위스는 83.4세를 사는데 스위스는 73.1세까지 건강하게 사니까 한 10년을 병과 싸우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노후에 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기대 수명이 83.1세인데 건강 수명은 73.9세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한 9년에서 10년 가까이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11위로 평균 기대 수명이 82.3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2세니까 약 9년 가까이는 병과 씨름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일본이나 또 싱가포르, 스위스, 또 이런 여러 이탈리아 이런 나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조차도 한 10년 가까이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노후를 보낸다는 것이 이 세계보건기구의 이 통계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고민이고 어르신 모두에게도 이 내용이 가장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다행히 정말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예,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또 산의 면적이 많은 나라가 별로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산지 면적은 전 국토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네팔이라든지 부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2,000m 넘는 산들은 북한에나 이래 많이 있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인데 제주도에 있습니다. 예, 1947m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지리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1000m가 넘는 고지대는 국토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해발 200m에서 500m 사이에 그 저산 낮은 산이 국토의 한 40%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실버 어르신들도 산을 오르기가 좋고 어린 아이들도 산을 오르기가 좋은 그런 나저막한 산들이 대한민국 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에서 멀어도 30분만 나가면 그런 작은 산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산에 1시간, 2시간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근육이 운동이 되어지면서 아주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근육도 만들고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산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대한민국의 남한에만 해도 8,751개의 산이 이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산들,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이 산들을 잘 이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어르신 모두가 정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운동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여러분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뇌졸중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우울증도 예방을 하고 또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대사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혈압도 감소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도 되고 체중 조절도 되고 비만 예방도 되고 변비 예방도 되고 뿐만 아니라 또 관절염도 예방하고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운동은 만병통치약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여러분께서 저들 실버 대학에 나오시면서 운동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나이가 드셔도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나이가 드셨지만 운동으로 병을 극복한 두 어르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뒤에 나오는 임종소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은 한 3년 전에 허리 협착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추 3번과 4번에 허리 협착증이 찾아와서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 하나를 오르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결국 이 어르신이 찾은 곳은 헬스클럽이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아령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관장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만 운동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운동한다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르신이 한 달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허리 협착증이 치료가 되어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운동에 욕심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보디빌딩을 더 하셔가지고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기도 하면서 올해 연세가 76살이나 되셨는데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꿈은 뮤지컬 배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기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가만히 그냥 집에만 누워서 쉬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종소 어르신처럼 근육 운동을 통해서 아픈 부분을 오히려 치료하고 그것을 더 발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리고 꿈을 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영갑 어르신이 계신데 이 어르신은 86이 됩니다. 올해 연세가. 저 우람한 근육을 보십시오. 정말 90이 가까이 돼 가시는 어른이 정말 여름에도 저렇게 반팔 이렇게 티를 입고 거리에 다니시면서
또 모래주머니를 발에 차고 나가서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어르신은 원래 젊은 시절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다고 합니다. 3학년 담임을 하면서 많은 그 업무에 시달리고 몸이 늘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엿기를 하나 사가지고 그 엿기로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어르신의 몸이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어지고 건강에 자신감을 얻어서 나중에 교장으로 퇴직하신 후에 동네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셨는데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한 150여 차례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이 어르신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강의 비밀은 근육이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근육을 만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조그마한 아령이라도 들고 몸의 부하를 느끼도록 해서 그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하게 해주고 또 그 양을 조금씩 늘어나가면 이 근육이 이 부하를 느끼고 그러면서 근육이 점점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근육이 자라면 밥맛도 좋아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커지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어떻게 운동으로 몸을 다스려 나갔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전 시작한 근력운동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40대 초에 아팠던 그 허리, 그 무릎이 감대원 없이 감쪽같이 나았어요. 나아져 보니. 그래서 아령가지고 그 운동을 강화했더니 근육이 이제 붙어가지고 근력이 붙어서 그게 나았다고 이제 확신이 됐어요. 그 길로 지금까지 아령 운동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오게 된 겁니다. 건강을 회복한 어르신은 도전을 이어갑니다. 64세 나이에 보디빌딩 대회에 첫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후 출전한 대회만도 90개 이상, 방 안에는 메달과 상장,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객석에서 바라본 무대 위의 젊은이의 그 근육물이 기가 막힙니다. 나 바로 저기다. 거기서 마음을 먹게 되지요. 현직이 있을 텐데, 교직에. 내친 김에 보디빌더 심판 자격증 2급, 생활체육 지도자 3급 자격증까지 딴 할아버지의 열정은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젊은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아주 정말 배울 점이 많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더로 새로운 인생을 연 서영갑 할아버지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군부대에서 초청이 잇따르는 인기 강사입니다. 임금왕자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한테 배웠는데 헛되지 않게 집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아야 한 70대 중반 70대 갔는데 진짜 탄탄하시네. 근육운동 전도사로 이름이 난 어르신은 최근 근육은 나이가 없다는 제목의 책도 펴냈습니다. 보디빌더로 제2의 인생을 즐기시는 서영갑 어르신.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집에서 했어. 오늘은 스쿼트하고 간단하게 했어. 스쿼트하고 예. 런지하고 예. 나갔다 오시면 뭐냐고 뭐 운동했나 이 말이 첫마디라요. 물어보는 것에서 끝날 리 없습니다. 바로 내려앉고 바로 내려앉아 오지 않는 게 좀더 뒤로 더 빼요. 오케이, 다음 해봐.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처럼 뭐 대회 나가고는 건 아니고 그냥 자신의 몸을 고하게 좀 몸이 알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몸이 불편했는데 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오늘처럼 78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육 운동 덕분이에요. 몸이 조금 아팠어. 이게 좀 몸이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했는데 이 운동하고부터는 이제 막 자유롭게 다니지.
아, 지금 괜찮으세요? 아니 정상 복구했지. 예. 그래도 건강을 지켜준 운동. 그러면 저희 오늘따라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왜 아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몸을 근육을 만들어주고 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모든 아픈 걸 낫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은 한 5년 정도 전에 만든 영상이라서 우리 어르신은 나이가 81살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어르신은 올해 86이나 되십니다. 건강할 때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산책하는 거, 걷는 거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산책 운동도 하시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은 근육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 건강할 때도 운동을 하시고 아플 때도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시면 몸이 점점 좋아져서 앞에 소개했던 두 어르신처럼 여러분들도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걸 어르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마음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사용해야 될까요? 일본에 한 해군이 있었는데 이 해군은 이 장교로 2차 대전에 참석하고 패전해서 돌아왔는데 고향에 사는 어르신들이 막 그 군인을 보면서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군인 때문에 전쟁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너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할 텐데. 그래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분노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 이분은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만나게 되었는데 후찌다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이분의 병을 본 후에 당신이 병에서 나으려면 당신은 매일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아리가도 고다이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말보다 2배로 훨씬 더 긴데 그걸 1만 번을 하려면 적어도 한 2시간 반은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분이 의사의 처방을 따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리가도 고다이마스를 외쳤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디에서 홍시를 하나 구해가지고 아버지 먹으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하면 손을 내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손이 굳어져 있고 근육이 굳어져 있었는데 손이 쩍 나가면서 아들이 주는 홍시를 잡게 되었고 그 홍시를 먹으면서 이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 내 마음이 죄책감으로 또 안 그러면 분노로 좌절감으로 젖어 있을 때와 내 마음이 감사한 생각으로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무슨 전자회사도 아니고 무슨 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 아주 대기업으로 성공한 회사가 있는데 바로 그 회사는 이 다마고 보로라는 빵을 만드는 과자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그 과자로 일본의 그 대기업이 되었느냐 하면 이 사장님께서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젖소에게 음악을 틀어줘도 젖이 잘 나오고 또 식물에게 음악을 틀어줘도 식물이 잘 자라는데 우리는 빵을 만들 때 빵에다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 직원들 중에 30분 동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하면 제가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빵을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나온 빵은 너무나 잘 팔렸고 먹는 사람들이 맛이 있다고 소화가 잘 된다 하고 그래서 또 주문을 하고 그 매출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생각을 하기를 아예 그냥 빵이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나중에 포장이 되어 나오는 과정까지 이 빵에다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녹음기에다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무한 반복하게 해서 빵이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만들어져 나갈 때까지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빵이 듣고 완제품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듣고 나온 빵은 일본에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고 또 이 빵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건강도 유지가 되고 해서 일본의 대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 좀 작게 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감사합니다를 해보십시오. 저 할아버지 미쳤나? 저 할머니 미쳤나? 저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중얼거리는데 예,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치면 여러분 몸은 정말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에밀 쿠에라는 이 프랑스의 심리치료사 또 약사는 인간의 본성과 무엇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매일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모든 면에 좋아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은 마음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 신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산책도 많이 하시고 또 실버대학에 나와서 근육 운동도 하시고 또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워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 앞에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쳐서 여러분 삶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히 사십시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음이 튼튼해지는 시간이 되셨나요? 이번에는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셨을 텐데 전주 국악원의 공연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국악하면 조금 느리고 지루하다 생각했는데요. 먼저 공연을 잠깐 봤는데 신나는 창과 함께 연기가 아주 뛰어나셔서 재밌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기대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우리 사랑 세월 흘러도 변하지 않네 영원한 비빔밥 사랑 전주 비빔밥 다르고 모양 달라도 비비면 하나 되네 말 다르고 생각 달라도 비비면 하나 되네 비벼라 비벼라 비벼 전주 비빔밥 아니 수입이 짧다. 시방 뭐 하는 것이여? 뭐더긴 뭐디라 돈 세제. 아이 요놈의 팬네는 돈만 벌면 환장을 해버린단 게 그냥. 오메 요놈의 사장 돈 없이 어찌 산다요? 안 그래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라. 그러나 저러나 어저께 이진사택에서 번 돈하고
오늘 번 돈하고 합쳐갖고 어쩌려고? 불우유토끼로 보내버리세요. 아이고 불우유토끼 좋아하시네. 우리 둘이 재미지게 살면 그만이지. 아이고 그 돈 있으면 저기 고창에 모양성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배고플 때 선원사에 가서 풍천 장어에다가 복분자로 배 채우고 잠이나 실컷 자고 딱. 이 못된 년 같은 년. 어째서? 너 같은 년 때문에 세상 여자들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 말이야. 내가 어째서? 안 되겠어. 응. 오늘부로 너하고는 이별이다. 너하고는 이별이야. 아이고 그럽시다. 세상에 짝 깔린 게 남자들이여. 내 발길에 탁탁 트이는 게 남정네들인데 어디 가면 당신 같은 서방 하나 못 만날까 그러죠? 우리는 가정 법원도 갈 것 없어. 말 나온 김에 이 자리에서 딱 이별해버려. 잘 가버려. 잘 가버려. 잘 가버려. 잘 가버려. 잘 가버려. 이별을 당기 그냥 환장하고 좋아해버리네. 그래요. 네가 또 어떤 놈을 노장내려고 그러냐? 잘 가불어. 잘 가불어라. 잘 가불어라. 아이고 청아 너는 내비는 띄우려고 수중곤이 되었으나 나는 어디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 병이 웬일이냐 날 데려가거라 살기도 귀찮고 눈 뜨기도 나는 싫다 아이고 이신데 그렇게 우시오? 아유 불쌍한 신봉사 불쌍한 심청이 불쌍한 백바여. 아니 이 시간이 그렇게 슬피 우신단 말이오? 나요? 이 나 저기 윗마을에 혼자 사는 뺑덕이네요. 뺑덕이네? 아이고 뺑덕이네? 그만 진정하시오. 진정해. 아이고 그만 진정하란 말이오. 아이고 심생우님이 그만 진정을 한 게 나 고정하실라요.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허구한 날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 쓰겄소. 집으로 가십시다. 뺑덕이네. 아이고 고맙소 고마워.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심생우님이 돈도 많으신데 세 장가 들어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야 쓰지 않겠소? 아, 그 좋은 말이오마는 나같이 나이 먹고요 안 못 보는 봉사한테 어디 시집 올 여자가 있겠소? 어메 심생원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 어떤 년이 시집을 안 와? 안 오는 년이 미친 년이지? 예? 염려 말고 예. 내가 책임지고 중매 하나 서리다. 예. 저기 윗마을에 예. 어떤 여자가 있는데 예. 어떤 여자예요? 한번 들어보시오. 예. 밤이면은 마을 돌고 낮이면은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벼 퍼주고 엿 싸먹고 의복 잡혀 술 먹기와 빈담배 때 손에 들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라놓고 머슴 잡고 어린 양 젊은 스님 효연하게 빼죽으면 빼죽고 빼죽으면 빼죽고 헬기더면 헬기더고 헬기더면 헬기더고 술 퍼먹고 화딱 먹고 전자 밑에서 낮잠 자기 하루에도 시시각각 변덕 떠는 그런 여자다요. 아이고 그런 여자는 못 쓰겠고 못 쓴다고라고요? 우리 뺑덕이네 노랫소리가 쏙 내 맘에 드는구만. 내가 마음에 드신다고 라고라. 어메 저 웃음소리 봐. 목소리가 저렇게 고울진데 얼굴은 얼마나 예쁘게 생겼을꼬. 네, 내가 남 중매 서려다가 시집가게 생겼네. 여보 영감. 아 나보고 영감이라고. 영감. 내가 집에 가서 따뜻한 점심 지어드릴 텐데 어서 집으로 가십시다. 영감. 그래. 자, 집에 잡으셔. 어서 가세. 가세.
아따. 어이구, 날씨가 왜 이렇게 후덕지근한 거요? 뺑덕이네. 뺑. 예. 예, 얼른 나오소. 왜요? 나 빨리 오전에 관가에 갔다 올 텐게 말이여. 예. 자네 치맛바람 펄렁이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소이. 엄마, 내가 언제 치맛바람 팔락팔락이며 돌아다니게요. 염려 말고 얼른 갔다 오시오. 그냥 나 얼른 다녀올라네. 예, 얼른 갔다 오시오. 얼른 갔다 와. 영원히 가버려. 영원히 가버려. 씨. 칭해 죽겠네. 씨. 저 늙은 영감탱이하고 산 게 뭔 재미가 있어야지. 우리 황봉사하고 공연 다니면서 이 돈 벌던 때가 참말로 좋았는데 나 황봉사하고 나하고 공연 갔다 오는 길인데 그날따라 흰눈이 펄 내리는 어느 겨울날 황봉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꼭 맞잡고 거닐던 그 문양성 오솔길 자꾸만 생각난다. 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지금은 남이지만 아직도 나는 언니처럼. 뱅파. 누구야? 씨, 나 분위기 잡고 있네. 나예. 나 누구야? 황칠이. 왜 호랑이도 제 말을 못하더니 어메 황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메 들어가게. 가게. 뺑덕이네. 영감택이 왔어. 어메 저따가 말하네. 뺑덕이네. 뺑파.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참.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고 집이라고 오면 우르르르르 찾아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어체. 자, 이 부동이 웬일인가 해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나시철이 삐런 것이 읍내 색주가에서 호강 많이 받았구먼. 내가 자네를 못 잊어 안 나가서 그렇지. 나가기만 하면은 그런 호강 다시 없네. 본간이 날 정함에 웬일인고 하였더니 나왔다고 정가는 저 기생이 술상 놓고 나한테만 원하는 그 술 마시 장이 좋아. 기도하겠다. 한 잔 먹고 썩 나서지 삼판관석들이 우르르르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색주가로 가십시다. 이렇듯 관하지만 자네가 기다릴까 내서 아니자고 더듬더듬이 찾아와서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을 아니하네. 우리 곽씨부 인사를 쓰면 문 밖에서 기다릴 텐데 아이고 대신 새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천지에 묻을 것이 남의 집 둘째기 집 족도를 정성 들여 하느라고 하였더니 그 공은 간데 없고 천깨집만 생각은 해. 아무리 생부천들 그 꼴을 보겠는가. 영가님 드리려고 닭 잡아서 솥에 앉혀놓고 얼마나 갔다 그새 들어와서 천천만 자랑하니 나는 그걸 보기 싫어. 전저 없는 총각서방 기어이 얻어 갈라요.
잘못했네. 노여마소 노여마를 내가 그 늙음하게 그런 망발을 했네 그래. 뺑덕이네. 예. 뭐 산으로 들어가서 닭이나 뜨세. 진작에 그럴 것이지. 아이고 배가 영감, 고프네. 지팽이 꽉 잡아. 천천히 가자 꽉 잡아. 사람아. 오메. 아이 사람아 그 길이라 미끄러워 이 사람아. 야 무릎 팍 깨져버렸네 이 사람아. 탁 깨져버려라. 이게. 영감, 아이고 내가 한입 지팽이 꽉 잡으라고 했잖요. 영감. 뺑덕이네. 근데 말이야 우리 부부 지간같이 예. 늙음하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도 세상에는 드물 것이네. 예. 근데 말이야 뺑덕이네. 예. 내가 나이 많고 먼저 죽기라도 하면은 그때 자네는 어쩔란가? 어메, 영감 없는 세상 나 혼자 어찌 산다요. 나도 그날 깊은 물에 펑덩 빠져 죽지요. 죽긴 뭘 죽었어. 아유 우리 뺑덕이네가 열려다. 그러면 말이야 예.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저 멀리 가게 되면은 예. 그땐 자네는 어쩔란가? 어메, 여필 총부를 하는데 천리라도 말리라도 빼뱅뺑 빼뱅뺑 돌이 뺑뺑뺑 찼지요. 아유 우리 뺑덕이가 열려도 더되고 백녀다 백녀여. 근데 뺑덕이네. 예. 낮에 관가에 갔더니 사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저 고창 복리국악 땅에서 예. 풍류락 예. 소리의 향연 예. 국악 공연을 한대야. 아 이런 좋은 공연이 있는데 나만 혼자 갈 수 있겠는가? 간게 나랑 같이 고창으로 공연 보러 가세. 응? 안 가요. 아니 어째서 안 가? 못 가요. 아 참말로 못 가? 참말 못 가. 어째서? 못 가겠어. 안 갈라요. 나는 안 갈라요. 영감은 늙어서 동리국악당 가지만은 멀쩡하게 젊은 년이 동리국악당 어찌 가요. 나는 안 갈라요. 안 가. 이 호랭이랑 바싹 깨물어 가는 같으니라고. 아니 내가 어째서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 가려니요? 야야 화작보따리를 털어먹을 것 같으니라고. 아니 어째서 내가 화죽보따리 털어먹으려니란 말이야.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일 있어서 저 멀리 가게 되면은 그땐 자네는 어쩔란가 물어본 게 나도 영감 따라 뭐 빼뱅뺑 따라 가지요 허덕이년이 변해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 오지 마라. 영감, 이? 영감, 영감께 소가지가 얍서. 이? 내가 영감이 어쩐가 보려고 영감 속을 푹 쑤셔본 것이지 안 갈 리가 있어. 여필 총부라는데 같이 갑시다 영감. 진지게 그렇게 나와야지 사람아. 예. 그러면은 예. 개나리 봇 좀 챙기고 예. 저 집신도 덕하니 챙기고 어메. 그다음에 비가 온 뒤에 우비도 좀 챙기소이. 어메 그럴 줄 알고 예. 내가 진작에 다 아유. 챙겨놔버렸어. 어서 가세요. 예, 영감 예. 그 고창에 예. 재미없게 우리 둘이만 가요. 아 이 사람아 우리 둘이 내지간에 가야지. 싹분 사가지고 가라는가 이 사람아. 오메 저기 곧장까지 가려면 영감께 댐베떼 심부름 요강 심부름도 하게 저기 위말에 황봉사 데리고 갑시다 영감. 안지야. 어째서 안 돼요? 그놈은 음엉은 놈이라 안지야. 오메 음엉은 그놈이 음엉이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깐디? 아 나는 나이 많고 그놈은 젊은 놈이라 깜짝지근하다 그 말이야. 오메 깜짝지근하게 뭐가 깜짝지근하다. 심세원님 계시오. 왜 저 음엉은 놈 황이냐? 어디 갔다 이제? 황이라뇨? 응. 작년에도 황, 올해도 황. 맞아. 내가 뭐 황태 조기 새끼라도 된단 말씀이시오? 내 이름이 버젓이 황칠이 이렇게 있는데 말씀이시오? 황칠이 미안하네. 내가 근래 소문에 듣잔 게 자네가 전주 비빔밥 노래를 불러가지고 전국에 있는 돈을 다 긁어먹었다면서. 그리고 또 다른 히트곡 있으면 노래 한 자루 해봐서 노래가 마음에 들면은 같이 고창으로 가세. 그러면 어르신 내가 노래 한 자리 할 텐게 예. 옆에서 쪼까 춤 한번 춰버리시죠. 자 그럼 노래 들어가. 들어가요.
땡덕기하고 살랐어. 항공사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반해서. 하하하 비단이 발라서 등호와. 이야, 황 노래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우리 내랑 같이 저 고창으로 함께 하세요. 황, 예. 자네 말이여. 예. 저기 제일 많이 잘 따라와. 저리 가서 따라와. 멀찍이 저리 따라와. 가시 멀찌감치 따라와. 땡덕이네. 예, 자네는 이 앞에서 내 지팡이 잡초. 잡았어 영감. 아 이래야 내 맘에 좀 놓이는구만. 나도 마음에 놓여 영감. 영감. 예. 이제 도화동도 작별을 한 게 예. 섭섭한디. 이, 영감이 노래 한 자락 하시오. 내가 요 입장단 칠란게. 이, 알겠네. 예. 오동아 아이고 좋다. 사리라 촌도 사리라 어짜 멋져. 내가 인자 떠나가면 어느 때 돌아오리. 뱅덕이네 같이 가세.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보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봤었네요. 다음 시간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리가 귀찮아지기도 한데 그만큼 잘 관리해야지 아프지 않고 튼튼해진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옥수수 치과의 이승호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과 마인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수치과 원장 이승호입니다. 실버 캠프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치아 건강과 마인드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기는 우리 치과 질환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치아 뿌리 주변의 충치와 그리고 잇몸병이집니다. 잇몸병을 흔히 우리 풍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양치질이 잘 안 되어서 썩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연령층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실버 분들이 이런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이렇게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생겨서 이 치석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잇몸을 붓게 만들고 피도 나오게 하면서 잇몸뼈를 녹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흔히 잇몸병을 풍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와 그리고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충치와 잇몸병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치질을 보통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많은 옛날부터 이렇게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파이게 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이렇게 45도로 넣어서 제자리 진동을 주십니다. 제자리 진동을 5번에서 10번 사이 이렇게 주셔서 넘어가시고 옆으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진동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제자리 진동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플라그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을 마사지를 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잇몸이 건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톱질하듯이 1년 닦고 2년 닦고 3년 닦고 하다 보면 저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아가 파이게 되어서 치아가 시리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 이 홈을 통해서 치아가 잘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리 진동법을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옥수수치과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양치질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석구석으로는 칫솔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러한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서 치간 칫솔을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정말 이렇게 치아와 치아 잇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실버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또 뇌혈관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몸에 고혈압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 있을 때 그럼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좀 무겁고 아프다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혈압에 경우에 증상이 없이 그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을 우리가 보통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서 전 단계,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그 혈압이 이렇게 높으시면 치과 치료를 할 때 피가 많이 난다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드시는 혈압약을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평상시처럼 드실 때처럼 복용하시고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이렇게 안 드시고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마취를 하는 과정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치료 중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 드시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 내에 피딱지를 덜 생기게 하고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이렇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이를 발치를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피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피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에 내원하시기 전에 내과 의사와 이렇게 문진을 하셔서 치과 치료 전에 보통 그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미리 중단하시고 와서 치과에 와서 치료받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발치를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어떤 수술을 받고 나시면 밤에 갑자기 이렇게 피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황이 되고 막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티백인데요. 우리가 그 녹차를 마시거나 홍차를 마시거나 이런 티백이 있잖아요. 이런 티백을 우리가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티백을 이렇게 꼭 짜서 피가 나는 부위에 이 티백을 이렇게 꽉 1개 내지 2개 정도를 이렇게 피가 나는 부위에 넣고 꽉 물고 계시면 결국 지혈이 됩니다. 예, 결국 지혈이 됩니다. 지혈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압박 지혈인데 압박이 필요한데 우리가 밤에는 갑자기 꺼즈도 없고 뭐 꺼즈도 다 쓰고 없으면 이게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티백을 물을 꼭 짜서 티백을 1개 내지 2개 정도를 그 피가 나는 부위에 압박이 될 수 있도록 1개 내지 2개를 넣고 꼭 지그시 이렇게 물고 계시면 지혈이 되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은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 그리고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인슐린이 몸에 작용을 하게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올바르게 작용을 하지 못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라든지
뭐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당뇨병이 있으시면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그리고 눈에도 망막 변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은 우리 몸에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우리가 뭐 식이 관리라든지 운동 관리를 통해서 또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시는데요. 이런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감염에 취약합니다. 감염에.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감염의 요인이 되는 자극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그게 염증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스들이 과장되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녹는다든지 잇몸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당뇨가 또 치과에 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운동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혈당을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해도 또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당뇨는 치과 치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절을 하시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전신질환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협심증이나 그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올린다든지 또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치과 치료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야기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몸에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오전에 우리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는 오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이런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어느 정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어떤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실버 분들은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뭐 대퇴골에 골절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뼈가 뭉뚱거려지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약이 우리가 뼈를 뭐 단단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고 또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이 어떤 골 흡수가 되는 어떤 정상적으로 필요한 골 흡수가 되는 그 기전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단단하게 뼈가 잘 형성이 되거나 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 내과 의사와 협진을 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금기시되고 어떤 골다공증이 좀 조절이 된 다음에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계시다면 주사를 좀 중단하고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약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뭐 약을 한 2달 정도 중단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실버 분들이 좀 이렇게 치아가 1개, 2개, 여러 개 이렇게 빠지면서 틀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다 빠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틀니를 하는 게 완전 틀니라고 그러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서 틀니를 하는 경우는 부분 틀니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부분 틀니가 아무래도 유지를 하거나 할 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가 훨씬 편한데, 사실은 이렇게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틀니는 잇몸에다가 얹어 놓는 거기 때문에 잇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이렇게 녹아내려가고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이런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잘 맞던 틀니가 갑자기 덜컹덜컹하고 잘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니와 잇몸 사이에 갭이 생긴 경우인데요. 아우, 그럼 틀니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아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틀니는 무조건 새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몸에 오랫동안 적응이 된 틀니이기 때문에 오래된 틀니가 또 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틀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틀니에 우리가 플라스틱 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보강을 하면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갭을 메울 수가 있고, 그러면 틀니의 착용감이 훨씬 좋아지고 또 새 틀니처럼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덜컹덜컹, 우리가 딱 틀니 이렇게 만들 너무 덜컹덜컹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 내가 잇몸 살을 좀 채워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틀니 살을 이렇게 채우면 훨씬 튼튼하게 또 잘 맞는 틀니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부분에 위턱의 틀니는 입천정뼈가 넓어가지고 틀니가 잘 떨어지지 않고 유지력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아래쪽 틀니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쪽 틀니는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유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 잇몸뼈가 녹아내려 있고 혀가 막 있고, 아래턱은 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턱의 틀니는 유지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임플란트를 또 다 하기에는 너무 개수가 많고, 그리고 또 잇몸뼈가 너무 없는 경우 임플란트가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아래턱의 앞니 부분에 2개 내지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쇠 기둥을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부착 부위를 만들어서 틀니를 그곳에다 끼우면, 아래치아 틀니를 끼우면 틀니가 굉장히 유지력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씹는 저작 효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래쪽 틀니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병행해서 틀니를 만드시면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아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오버덴처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실버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치과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정확한 팩트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양치질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붓게 되면 피가 납니다. 우리가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면 아이고 피가 나는구나, 아이고 살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입니다. 피가 나시면 피나는 부분은 내가 이곳에 염증이 있구나, 그러면 염증이 제거되어야 되니까 더 양치질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피가 나면 양치질을 살살하고 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더 내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여드름도 이렇게 딱 짜면은 피가 쭉 나오면서 여드름이 싹 가라앉으면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딱 건드려지면 피가 나는데, 피를 더 내주는 방향으로 제자리 진동법으로 양치질을 해서 피를 내주시면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로, 그렇죠? 우리가 피를 딱 이렇게, 우리 실버분들 우리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피를 딱 보면, 피를 오히려 딱 더 내주면 피가 딱 낮으면 심판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양치질하다 피가 나면 오히려 피를 더 내주고 마사지를 더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충치가 생겨서 치아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우리 이제 실버분들 아이고 나 이 구멍이 있는데 구멍만 메워줘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 의사들은 구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죠. 엑스레이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혹시 이제 충치가 얼만큼 썩었는지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구멍은 조그맣지만 안으로 많이 썩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이런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구멍만 메우면 되겠구먼, 왜 신경치료하자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실버분들이 있는데, 보는 대로 우리는 진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들도 그래요. 뭐 이렇게 내과 의사들, 소아과 의사들도 청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도 절대 우리 기만 믿는 게 아닙니다. 청진기를 어떤 그런 툴을 이용해,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에 뻐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삶이 다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런 감정에 반응을 해버리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게 그렇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지 라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그 딱 진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치아도 그렇습니다. 치아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이렇게 하니까 그 진단을 믿으시고, 우리 실버분들이 보는 어떤 그것만 믿지 마시고 의사분들의 말을 좀 들으시고 그렇게 진단을 받아들이면 더 효율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예.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정말 치과 치료의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치료를 잘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도 올리고 잇몸 건강도 안 좋게 하고 당뇨나 이런 부분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몸에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한데,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두려움이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딱 마음에서 말씀으로 딱 물리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실버분들은 더 치과 치료도 잘 받으시고 치료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아래쪽 틀니는 임플란트가 있는데, 임플란트 이용한 틀니가 참 좋다고 그랬는데, 닻이 필요합니다. 닻이 딱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는데 닻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영혼의 닷,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도 너무너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닻이 있으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풍랑이 불어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닻이 있는데, 우리 실버분들도 마음에 그 닻이 있죠, 그죠? 예, 치아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가 닻이 딱 있으면 참 좋은 것처럼, 임플란트가 있는 것도 참 좋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말씀의 닻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가요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아모르 파티, 김연자 가수의 아모르 파티인데, 그 가사 중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자, 인생은 이렇게 살면서 태어났을 때 그 유아기가 인생인가? 우리가 또 젊었을 때 학창 시절이 인생인가? 아니고 인생은 지금이야 라는 그 가사처럼, 우리가 실버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금이, 인생은 젊은 시절이 인생이었지, 그래 인생 다 살았지, 그게 아니라 진짜 인생은 지금이라는 거죠. 유아기, 청년기, 학창 시절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그 노래 중에 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나이는 숫자고 마음이 진짜다. 몸은 늙고 몸은 주름이 생겼지만 마음이 진짜다. 마음이 정말 진짜고 지금 이 인생이
진짜 가장 복된 인생의 시기다. 학창 시절의 그 인생보다 지금이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기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문구 중에 다리 떨릴 때 떠나려 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 그래서 나이가 몸이 안 좋아서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 여행회사 광고인데 우리 실버분들 마음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떨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마음에 반응하고 마음에 발걸음 내딛는 그것이 정말 그게 바로 우리 행복이고 그게 젊음이, 우리 마음의 젊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우리 실버분들의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그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때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정말 남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무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없을 무자에 볼시라고 하는데 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시하게 되면 봐야 되는 거를 못 보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은 넘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무시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데 정말 어느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안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안목의 지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말씀으로 마음을 딱 옮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다시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정말 몸은 늙었지만 이 마음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린 실버가 아니라 우리는 장년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지금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결국 야곱이 복을 받는데 정말 에서는 너무 잘하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마음에는 리브가의 마음이 깃들 공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이렇게 가지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내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자녀가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그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에 정말 옛날에 많은 지식을 쌓아 오셨고 삶의 경험이 있는데 그 삶의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막아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꽉 채워버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을 꽉 채우는 빈틈없는 논리나 지식으로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보셨고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는데 그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말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이게 제가 화장실에 그 문구가 이 표시가 있어서 제가 좀 따와 봤는데 occupied 안에 사람이 있으면 occupied가 되어 있고 사람이 없으면 vacant 돼. 너무 좋은 게 뭡니까? vacant. 화장실에 비어 있으면 딱 들어가서 우리가 볼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계층보다도 정말 마음이 비워져 있는 그 마음이 공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실버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실버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몇몇 치과 상식 어떤 내용들 올려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강연을 통해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이틀 동안 너무 다채로운 공연과 강연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벌써 끝이라는 게 아쉽게 느껴지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세요.